자, 2단원의 지구 시스템. 야, 지구 시스템은요, 시스템은 이제 개라고 그래요. 개. 같은 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고, 이 시스템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또 하나의 작은 시스템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도 보시면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역학적 시스템 안에 속해 있고, 지구라고 하는 또 시스템 자체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지구 안에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이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 시스템, 지구계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부,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직권, 딱딱한 지구의 겉면과 내부를 포함하는 전체 영역이 직권에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예, 직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권, 대기권.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으로 지표에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의 구간이 바로 기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수권이 있어요. 그죠? 염분도 배웠죠. 수,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과 같이 지구에 있는 물이 분포하는 전체 영역을 수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생물권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거주 공간을 생물권, 외권은 바로 기권 바깥쪽인 우주권이에요. 우주 환경으로. 실제로는 우주권은 여러분들 약간 우주로 나갔다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나가면 우주로 나갔다라고 인정해 주는지 아세요?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면은 우주 갔다 왔다 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100km예요. 실제로는 100km 정도 가면은 그 10권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주 갔다 왔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지표로부터 한 100km예요. 그래서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으로 태양, 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다 받고 균형을 이루고 있고, 영향을 주고 받는데 여러분들 개는요, 크게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개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열린 개는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 모두 이동 가능하면 열린 개예요. 예를 들어서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에서는 기체가 이동하죠. 그쵸? 이산화탄소, 산소 이동하잖아요. 수증기도 이동을 하고. 그쵸? 그리고 호흡하면서 열에너지도 이동을 하고, 기권으로부터 열에너지도 받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 서로 지구 내에 있는 모든 권들은 다 무슨 개예요? 열린 개예요. 예. 닫힌 개는 뭐냐면은 물질의 이동은 없고 에너지의 이동만 있는 경우에는 닫힌 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 외권하고 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외권에서 뭐는 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 오죠.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 내보내죠. 그렇죠? 근데 물질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없죠. 물론 우주에서 가끔 뭐 운석이나 이런 거 오긴 하지만 지구에서 뭔가 내보내는 건 없잖아요. 일부러 인공위성을 쏘는 거 말고는. 그죠? 그 다음에 고립계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모두 없으면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경우는 아예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자체가 없는 경우는 고립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봅시다. 일단은 직권.
직권은 단단한 지구의 겉부분하고 지구 내부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주게 돼요. 그 주요 성분은 직권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은 철이에요. 철, 니켈, 산소 뭐 이렇게 됩니다.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도 풍부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지구는 몇 개의 층상구조? 4개의 층상구조로 구분을 해주게 되고요. 이 중에서 멘틀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역할은 지구의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을 해주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주로 어디에서? 지각에서 공급을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권.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표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의 대기의 층을 기권이라고 하고요. 주요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가 한 20%,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정도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질소하고 산소가 거의 4대1의 그 부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하층부 온도가 높고 상층부 온도가 낮은 2개의 불안정층에 해당하는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층부보다 상층부 온도가 높은 역전층에 해당하는 열권하고 성층권이 두 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로 4개의 층상 구조를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계, 층과 층의 경계 사이는 권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4개의 층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존이 없으면 2층으로밖에 이렇게 안 나타나요. 층상 구조가. 그래서 이 오존층이 성층권에서 뭐를 흡수해요? 성층권 내에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야 뭐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육상생물이 출현한 계기는 바로 자외선이 차단되면서부터 육상생물이 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은 온실효가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온실효과 자체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온 지구 온난화가 안 좋은 거지. 그 다음에는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권에서 일어나는 대기 순환과 기상현상은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 그 다음에는 대기의 대순환, 여러분들 배웠죠? 무역풍, 편서풍, 극독풍 불면서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해요? 고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열수지 평형을 맞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수권은 크게 담수권과 해수권으로 나눠져요. 해수가 염수죠. 약 97.5%, 대부분이 다 해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담수예요. 짠물이 아닌 건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빙하고, 실제로는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와 하천원 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인해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강해서 일어나는 혼합층, 그 다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1년 내내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일정한 심해층,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층은 가장 수온이 높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해서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고, 이 혼합층은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두껍게 발달해요.
왜 그러냐면 저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가장 강해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수온이 쭉 낮아지는 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층부 수온이 높고 하층부가 낮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표층수하고 심층수 사이의 물질 교환을 차단시켜 줍니다.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층이에요. 역할은 수권은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하고 지하수를 통해 대륙에서 바다로 공급되는 물질은 해양에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으로 하는 무기염료라든가 여러가지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대기의 대순환과 더불어 해수의 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 전체 에너지 평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생물권. 생물권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과 이러한 생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데, 수권에도 생명체가 있고 기권에도 생명체가 있고 직권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역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체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의 영역과 공간적으로 다 겹쳐져 있고요. 생명체는 지구에 최초로 출현한 이후부터 이게 보통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에 최초로 출현을 하고요. 최초로 출현한 생명체는 보통 지금 화석이 남아있는 거가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라고 하는 광합성 세균이에요. 광합성 세균. 광합성 세균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 활동을 한 흔적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어요. 예. 이걸 원생 누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대에서도 좀 앞쪽이에요. 네. 그래서 최초로 생명체가 출현하는 거는 적어도 35억 년 전이다. 이거 아직도 호주에 가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권의 공간적 분포 영역은 점차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종다양성이 심해지면서 커지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의 영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외권. 저기 역할. 생명체는 풍화작용을 통해 지형의 모습과 토양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죠. 나무 뿌리. 풍화작용을 일으키자. 돌도 쪼개고. 그죠? 그 다음에는 세균들이 분해를 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더지나 지렁이들이 땅을 파고 다니면서 공기가 잘 들어오게도 해주고 배설도 해주고 하면서 배설물이 땅을 비옥하게 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생명체는 광합성하고 호흡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변화시킨다. 이거는 생물권과 기권의 영향. 이거는 생물권하고 직권의 영향.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지구 온난화죠. 그죠? 지구 온난화가 바로 이렇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대기권 바깥쪽에 있는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구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자기장이 있어요. 그죠? 지구는 자기장이 있고, 여러분들 이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구 자기장은 바로 액체 상태의 철이 주 성분인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바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은 굉장히 자기장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강자성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에너지와 물질 교환.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주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선생님이 무슨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닫힌 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이제 벤 앨런 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벤 앨런 대 바깥쪽으로 또 다시 큰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기력선이, 지구 자기장이 이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이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 이 우주선이 UFO가 아니라 코스모 레이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나 광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빔이에요, 빔. 네. 그래서 우주선이나 태양풍,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인데, 실제로 바람이 아니라 태양의 아주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는 전자 또는 이온 같은 대전 입자들을 태양풍이라고 해요. 직접 사람한테 맞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방사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을 해버려요. 우주 방사선 같은 또는 해로운 광선들을 얘네들이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튕겨내버려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지구에서 생명체가 번성을 할 수 있는 까닭? 이 이유는 여러분들, 행성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뭐가 돼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돼요. 액체 상태에 물.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생명체는 최초에 어디서부터 왔냐면 물에서부터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1AU예요.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천문 단위로 1AU에 해당이 되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너무 가까운 수성, 금성 또는 먼 화성에 비해서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별의 온도나 크기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일정한 특정한 거리가 있어요. 저 거리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대략 0도보다는 높고 100도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지구는 뭘 갖고 있어요? 대기를 갖고 있어요.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고 오존층도 있고요.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알맞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생명체 출현 이후 지구 대기에 산소가 축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체는 뭐라는 생명체겠어요? 산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여야 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지구는 운동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거의 원궤도에 가까우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너무 치우친 상태로 공전을 해버리면, 이게 태양하고 너무 가까운 곳과 먼 곳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너무 가까워지면 기온이 너무 높아지고 너무 멀어지면 기온이 너무 낮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예요. 완벽한 원은 아닌데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에요.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근데 저 거리가 미세하게만 차이가 나도 지구 온도가 2, 3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이라고 해서 천문학적 요인으로 조금씩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보면 지지시대의 빙하기, 간빙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구는 뭐든 뭐예요? 적당한 겁니다. 태양의 크기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태양도 너무 만약에 얘가 컸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질량이 너무 큰 별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명체가 태어나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별이 어떻게 돼? 수명을 다하고 터져버리면 생명체가 진화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심별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또 온도가 낮아. 너무 작아버리면 지구가 자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한 조건이 만족이 돼서 지금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기초 탄탄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1번에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5, 5번에 2, 6번에 5, 7번에 1, 8번도 1, 9번에 4, 10번에 2, 11에 4, 12에 3번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는 뭐 쉽고,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자, 1번은 4번, 2번에 2번, 3번에 4, 4번에 5, 5번에 3, 6번에 5, 7번에 3, 8번. 다음 표는 직권과 층상 구조와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직권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기준은 일단은 뭐예요? 구성 물질과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죠. 지구 내부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가 가장 심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물질 변화가 심하죠. 그쵸? 따라서 멘틀에서 외핵 사이가 가장 밀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이유는 구성 물질의 종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린 가와 나는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물리량 X, 여기 뭐예요? 온도. Y도 온도죠. 수온. 가의 기권과 나의 수권에서 안정한 층. 안정한 층이란 소리는 여러분 뭐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이에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 대류가 일어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어야 밀도 차에 의한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위가 아래가 바뀌어 버리면 안 일어나요. 따라서 역전층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서 여기가 고온, 저온. 그러니까 저온, 고온에 해당하는 바로 열권하고 성층권이 안정층. 여기서는 여기가 고온, 얘가 저온에 해당이 되니까 수온, 약층이 바로 안정층에 해당이 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이 안정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질문 있으세요? 7번이요. 7번이요? 자, 다음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학생. 지구 자기장은 태양의 자외선이 아니에요. 태양풍.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 맞아요?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서, 생명체가 탄생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산소가 생긴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실제로는 산소로 호흡하는 뭐가 있냐면은 유산소 호흡을 하는 애가 있고요. 유산소 호흡을 하는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고, 무산소 호흡을 하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혐기성 세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 D는 맞죠. 그래서 B하고 D가 맞게 됩니다. 됐습니까?